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린 현재 상황, 부동산만 관심이 있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니까 무슨 이제 그 하락론자 있죠. 맨날 떨어져야 된다를 외치시는 분들과 제가 같은 맥락을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미 투자를 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별볼 일 없어요. 사실 뭐 떨어지는 데도 있고 이제 그냥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지방은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했고요. 지방이 지금 못 살아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 관련된 이제 규제죠. 요것 때문에 지금 못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정치권에서 요 며칠 지금 연일 난리가 나는 게, 지방 다주택자가 총액을 합쳐봐야 얼마 안 되는데 서울의 똘똘한 한 채라는 그 엄청 비싼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주택자를 거의 죽일 놈 취급하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쵸? 이런 프레임 때문에 막 욕을 하는데, 이제 막 정치권에서 서로 야 니랑 집을 바꿀게 바꾸면 내가 다 줄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벤틀리나 이제 뭐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같은 거 이제 한 4, 5억씩 하는 차죠. 그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소나타랑 뭐 이런 경차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네 차 많아서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비유도 나오고 연일 난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뭐 정치권의 얘기와는 별개로 다주택자가 무조건 나쁜 거냐에 대한 프레임이 조금씩 저는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몇십억짜리 갖고 있고 지방에 나는 꼴랑 몇억, 다 합쳐봐야 몇억 안 되는데 몇십억짜리 가진 사람은 1주택자라 착한 사람이고, 지방이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다주택자라 나쁜 놈이다. 이게 지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의 현재 족쇄인 다주택자에 관련된 규제 해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훨씬 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도 해요. 뭐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겠죠. 지방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서울보다는 상승률이 낮아서 좀 적은 편이거든요. 대신 이제 운용 수익이라고 하죠. 임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시장이 다릅니다. 저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의 이제 내용이 요렇다 하여서 제가 이제 뭐 하락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지방도 어느 정도 바닥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은 이미 오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은 상승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부동산, 이제 아파트죠.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의 보유, 그러니까 내가 구입하고 나서 매도할 때까지 이 기간을 보면 이제 항상 많이 말씀드렸지만 7.5년에서 한 8년이에요. 그러니까 7.5년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빨리 파시는 분도 있겠지만 더 늦게 파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평균 7.5년에서 8년입니다. 자, 이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부동산 이렇게 오르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이렇게 오르는 시기가 있고, 이런 뭐 시장의 파동이 있죠. 이런 파동인데, 이 사이에 그냥 8년이라고 할게요. 8년이라는 기간을 집어넣어 보면 내가 여기서 오르는 시점에 사든 떨어지는 시점에 사든 최고 위에 사든 어떤 지점에서 구입을 하시더라도 8년 후에는 올라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특징이에요. 아까 제가 그렇게 그렸지만 실제는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일 높았던 이 시점에 사든 뭐하든 8년 후가 되면 뭐 한 요쯤 가 있는 거고, 낮았을 때 사든 뭐하든 8년 후쯤 되면 한 요쯤 가 있는 거고, 항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평균 보유 기간을 따져보면 떨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이기도 하고, 부동산을 내가 이제 투자든 거주든 이제 구입을 하셨다면 장기 보유를 하셔야 이익을 본다. 이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게 경험적으로 또 뉴스든 뭐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벌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이런 이유로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오늘 또 얘기해볼 두 번째 이유는 요겁니다. 요건 이제 대구 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내리막길이고, 이제 영세 업체 제조업이 이제 하락폭이 이제 크다. 이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이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다. 뭐 이제 중소기업은행 연체율도 오르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도 늘어나고 있고, 뭐 여기는 그 내용은 없지만 이제 자영업자 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을 해보려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 가동률이 떨어져서 이제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대구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대구 신문이거든요. 대구만 그러면 다행인데, 보시면 여수산단도 가동 중단,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 요거는 이제 중국발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화학이 많습니다. 요즘 그 재밌는 여담으로 이제 그 칠성사이다하고 코카콜라, 이제 요런 것들이 편의점에서는 1+1이라든가 2+1 행사를 안 하는 제품이었어요. 코카콜라라든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칠성사이다 같은 게. 근데 요즘 이거 다 1+1도 하고 2+1도 합니다. 얘네들이 왜 할까요? 칠성사이다는 롯데죠. 롯데는 지금 롯데화학이 망해가기 직전이라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지금 뭐 자구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생존 전략을 짜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몇 달 전 뉴스 중에서 이제 롯데타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롯데타워도 담보로 내놓을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롯데가 휘청휘청 하다 보니까 이제 롯데인 이제 칠성사이다도 이제 1+1까지라도 해서 어떻게든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에는 이제 코카콜라도 이제 영원히 안 할 것 같던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도 현금 흐름이 빡빡하거든요. 여튼 이제 여수 가동 중단이 이제 많고요. 또 연천도 공실률이 이제 엄청 높고, 울산도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이제 공실률도 높고, 뭐 이제 전국적으로 또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또 하나는 이제 공장 창고 매매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전국으로도 한 마이너스 20% 정도 줄었고, 지방은 마이너스 25.3%, 수도권은 마이너스 15.6%가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거래는 이제 어떤 한 공장이 있으면 이게 공실이 되고, 이제 공장이 멈추고 누군가가 새로 내가 사업해 볼게 라고 이제 구입을 하시겠죠. 요런 분들이 이제 많아야 요런 그 거래량이 이제 올라갈 텐데, 이제 이런 사람이 적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프 모양만 보세요. 개인 사업자의 대출 현황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대출이라도 받아서 월세 내고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이 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가와 연관이 되냐면, 제가 썸네일에 보시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기가 있었어요. 부동산 버블기,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고도 하고 말 많죠. 이 버블기에 있었던 현상이랑 조금 비슷해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면, 우리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의 분들은 이제 좀 잘 아시는데, 우리가 이제 고도성장기라고 하죠. 고도성장기. 나라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이제 국가 성장률이. 지금은 2%도 힘들어서 1점 몇 프로씩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막 10%, 5%, 8% 막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런 고도성장기에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할까? 장사를 해볼까? 아니면 공장을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 부모님 세대 분들은 더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막 돈 벌려면 내가 돈을 모아서 가게라도 하나 차려야지 이러거나 아니면 돈을 모아서 공장을 차려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내가 집을 사서, 집은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구입 기간으로 따지면 떨어진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올랐겠죠. 집을 사서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는 요 수익보다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했을 때 기대 수익이 더 높았던 시절입니다. 이만큼 더 벌었어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이런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해서 버는 돈이 더 많았던 시절인 거죠. 이런 시절이 고도성장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성장이죠. 저성장이다 보니까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돌리려면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패하면 망하는 거죠. 실패하면 망하는 건데, 이 위험성을 갖고 열심히 장사를 하거나 열심히 공장을 차려서 돌려도 여기서 버는 수익이 요만큼인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사놓고 가만히 냅두면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장사를 그 돈으로 그냥 집 살래, 부동산 살래, 공장 차려 그 돈으로 그냥 부동산 살래라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이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이 부동산 버블기에 요 하나의 이유만은 아니죠. 근데 요런 현상이 생겼어요. 기업이, 법인들이 내가 신규 투자를 해서 망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일본 도쿄의 부동산을 사면 이렇게 힘들게 망할지도 모르는 위험성보다 돈을 더 벌더라. 그러니까 기업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개인도 내가 장사를 하거나 조그맣게 공장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안 해버리고 부동산을 사자,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은 이제 저금리에 대출도 만땅 해줬죠. 100%씩 해줬습니다. 막 95%, 100%씩 해줬던 시절이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시너지가 나서 일본은 난리가 났지만 한국에 이제 버블이 터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섣불리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안전빵으로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는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불패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생긴 이유는 부동산 평균 보유 기간을 7.5년에서 8년이니까 그냥 8년이라고 잡았을 때 어느 시점에 사든지 8년이 지나면 올라 있더라. 요런 불패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두 번째는 지금 실패라는 두려움을 안고 뭔가를 하기에 거기서 나오는 기대 수익보다 그냥 부동산 사놓고 기다리는 게 더 수익이 높더라 라는 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됐죠. 벼락거지 벼락부자라는 말이 이제 그냥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이제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일본의 부동산 버블 시점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현상이 과연 옳은 건가? 도덕적으로는 저는 옳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 돈의 흐름에 따라가는 게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당연한 거라서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전망은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는 이제 앞으로 상승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해보면은 뭐 제 영상들에 있지만 M2 지금 유동성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저금리로 이제 갈 방향성을 지금 이제 잡고 있고요.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욕망이라든가 수요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하락기였잖아요. 하락기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사도 조금 가고 집도 조금 팔리고 이런 그 각종
요소들이 억누르게 돼요.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몇 년 동안 집도 많이 거래가 안 되고 이사도 많이 못 가고 또 집도 뭐 많이 못 사고 했던 요런 수요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꾹 눌러져 있다가 용수철처럼 이렇게 어떤 딱 트리거 시기가 되면 팡 튀어올라요. 이 시점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수요도 충분히 억눌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지방은 각 도시별로 상황 따라 약간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저는 앞으로 상승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심이 이렇게 높은 게 과연 관심이 높아지면 약간의 거품은 끼거든요. 거품이 끼면 살짝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올라가겠지만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요런 면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 살짝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